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소중함을 알게 됐죠. 지금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애쓰는 의료진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수천여 명의 환자에게 손길을 내미는 이가 있다고 합니다. 고 이태석 신부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이태석상 1회 수상자이기도 한데요. 우리 지역 전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의료 불모지 마다가스카르에서 봉사하며 온기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이재훈 의료 선교사를 초대해 의료 봉사로 기적을 일구는 감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다가스카르에서 전주에 오신 지는 굉장히 좀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얼마 만에 오신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8개월 동안 문이 닫혀서 네. 지금 3년 만에 왔습니다. 아, 3년 만에. 네. 예. 그 마다가스카르 하니까 저는 그 애니메이션이 생각이 나요. 그 동의 제목의 애니메이션도 있잖아요. 예. 예. 그 어떤 나라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애니메이션에 나온 대로 그 애니메이션에 그 뉴욕 동물원에서 그 동물들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표류해서 이렇게 상륙하잖아요. 맞아요. 아주 먼 옛날에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있는 사람들이 예. 조각배를 타고 가다가 상륙해서 네. 무인도였던 나라에 음. 유인도가 된 그런 섬나라입니다. 아, 그 원래는 사람이 없었는데, 네. 아, 이렇게 표류해서 가서 거기 이제 사람이 네, 살게 이제 됐죠. 살게 된 거예요. 아마 그 AD 6세기까지 무인도였기 때문에 네네. 그때부터 있었던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죠. 아. 한때는 지구 산소의 20%를 네. 마다가스카르에서 생산할 정도로 밀림이 빡빡했던 나라이기도 했었고요. 네네. 갈라파고스 섬처럼 동물과 식물의 80%가 네네. 마다가스카르에만 존재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오밥 나무가 있는데 네. 바오밥 나무의 8종류 중에 6종류가 마다가스카르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러면 송 교사님, 그 마다가스카르는 우리나라랑 좀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의 생각이 좀 되게 특이한 사람들인데 네. 제가 마다가스카르 살면서 사람들이 살 때는 집을 짓는데 이런 걸 봤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나무나 네. 흙이나 이렇게 집 같은 걸로 집을 짓고 사람이 죽으면 네. 벽돌이나 시멘트나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무덤을 만듭니다. 반대네요. 네, 네. 왜 그런가 했더니 죽음은 영원하고 삶은 일시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죽음이 중요한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사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죽은 자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이 정해놓은 법이 또 중요해요. 그러한 법이 타부인데 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타부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또 질병하고도 또 관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타부를 어기면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에 걸리거나 균이 들어와서 그렇죠. 병에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저주에 걸려서 병에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항생제를 쓰기보다는 저주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주술에 것이 조금 의존하는군요. 치료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믿음의 방향, 세계관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예. 치료의 방향이 달랐던 것이 처음 사람들을 접했을 때 네. 제가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고 예. 접근 방식이 달라서 어려웠던 점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의료 산업이 좀 발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겠네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그 이제 선교를 하러 갈 때 뭐 동남아 쪽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에도 뭐 굉장히 여러 나라가 있는데 하필이면 마다가스카르를 선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선교 단체를 주로 뽑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선택한 선교 단체가 아프리카 오지 선교회라는 단체를 선택했는데 그 선교 단체에서 처음에 저한테 가라고 했던 나라 중에 이제 케냐에 그
저희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에 그 선교사 자녀 학교 아이들을 돕는 병원이 있었어요. 키자베 병원이라고. 거기로 갈래?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간다고 했다가 예. 제가 영국에서 2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받는 동안에 외과 의사가 그 자리에 자리가 튀어가 나서 예. 비어 있는 동안에 갔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외과 의사 갔는데 네가 또 갈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그 외과 의사 있는데 뭐하러 그치. 또 가냐? 겹치니까. 네. 이왕이면 의사 없는 그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으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정말 더 그런 데 가고 싶어? 그래. 그러면 진짜 외과 의사 없는 데로 가볼래? 그래서 이제 네. 마다가스카르로 가라고 해서. 아, 그래서 거기 발령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마다가스카르로 왔죠. 네. 그 어떻게 운명적이었던 것 같습니까? 마다가스카르 가보니까 예. 정말 의사가 없었습니다. 아, 네. 네. 첫인상이 좀 어땠어요? 마다가스카르에 딱 도착했을 때 이렇게 딱 펼쳐지는 풍경들 그리고 현지인들이 나를 대해주는 모습 이런 것들도 생각이 많이 났을 텐데요. 제가 이제 그 의사로서 환자를 처음 만났을 때 세상에 의사라는 직업을 모르는 마을이 있다는 걸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어떤 마을을 갔는데 그래요? 예. 마을 사람 전체가 예. 의사를 처음 보는 마을이 있었어요. 아예 존재 자체를 네, 몰랐던 거예요. 존재를 몰라요. 아, 이게 존재를 몰랐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예. 마을 밖에 나간 적이 별로 없는데 네네. 의사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전부 다 평생 자라서 예. 무당한테만 가서 치료를 받았고 예. 의사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저의 어머. 직업에 관해서 예. 설명할 길이 없는데 예. 제가 아픈 사람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너 무당이구나. 무당이구나. 주술사구나. 네, 네. 그래서 너 외국인 무당이구나. 그래서 네. 그래 나 무당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치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요. 네. 정말 오지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쪽으로 이렇게 네. 의사 자체를 모르는 곳으로 네. 가시게 된 겁니다. 네. 신앙을 하고 계신데 그래 나 주술사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그 나라에 저는 이제 마다가스카르를 이제 잘 몰라서 뭐 인터넷으로만 접하는데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후에는 뭐 의료에 관한 뭐 이야기들도 나누겠지만 사전에 그 뭐 좀 이렇게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거나, 예, 뭐 당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처음에 그때 갔을 때 네. 이제 사람들이 내가 의사라고 하니까 네. 안 믿잖아요. 예, 안 믿으니까 이제 그 환자를 데리고 오는데 예, 이미 그 무당한테 가서 치료받던 예. 죽어가던 환자가 있었어요. 하하. 그 죽어가던 환자를 저한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벌써 한 일주일도 더 됐는데 아이고. 아주 심각한 말라리아에 아이고. 앓던 환자예요. 이렇게 아이고, 네네. 말라리아로 거의 혼수성 하하. 말라리아에 돼서 왔는데 예. 그 환자가 뭐 탈수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수액 놓고 어휴. 이렇게 말라리아 주사 놓고 이렇게 예. 이제 일단은 입원시켜 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환자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안 와요, 잘.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막 완전히 그 설사하고 뭐 감기 걸려서 이게 폐렴이 심한 아이들이 와서 막 처져 있으니까 이제 그 급한 엄마들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그 타이레놀 물약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주니까 아이들이 한 30분 지나서 이렇게 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평생 약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약효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이제 그 뭐 말라리아 환자는 일단은 입원해 있고 예. 다른 아이들이 반짝반짝 이제 조금씩 그게 반응이 나타나면서 네.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났구나. 네, 그래서 예. 이제 정신없이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조금씩 몰려오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네. 잠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이제 더 많은 환자들이 와서 막 이게 환자를 계속 치료하고 있는데 점심 때쯤 되니까 말라리아 환자가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 이제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얘가 나와가지고 그렇구나. 그 밥을 먹고 예.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또 얘가 밥 깜짝 먹고 있는 놀란 것을 거지. 예. 보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가는 걸 봤는데 네, 얘는 분명히 죽을 거라 이렇게 예. 생각했는데 고열이었는데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현대 의학의 승리라고 할 수 있죠. 예.
무당은 아무리 해도 그 현대의학의 그 약에 비하면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 무당의 비밀 병기는 네. 이제 그 타이레놀이었다.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아, 이게 의학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선교사님 보고 정말 효력이 좋은 무당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의학이라는 생각은 못 하고요. 이 사람들은 제가 이제 그 무당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무당이 하는 일은 그 제가 믿고 있는 신하고 이 환자의 저주를 풀어주는 능력이 제가 대단히 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저를 통해서 자신들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끔 무당 중에 자기의 병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도 자기를 치료 못해. 네, 자기 치료 못해. 네, 그래서 와. 그 무당 중에 이제 탈장. 어이구. 그거는 어이구, 수술, 탈장? 네, 네. 수술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게 와요. 그래서 이제 수술 받고 네. 치료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가끔은 이제 저희가 이제 무당들에게 그 약을 줘요. 이렇게 네가 이렇게 주술약 이렇게 주거든요. 이렇게 약을 줄 때 열 나는 환자한테는 우리 타이레놀을 좀 줘라.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한 마을 한 번만 가기 때문에 떠나면 열 나는 아이들 그 해열제 한 번 주면 죽을 수 있는 아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맞아. 거기에 유일한 치료자가 무당이기 때문에 그냥 약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좀 네. 치료할 수 있으면 너희들이 한번 치료해. 네, 하면서 네. 정확한 치료제를 주는 그래서 거잖아요. 좀 그나마 거기가 무당이 제일 교육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좀 이렇게 가르쳐서 좀 치료하기도 하고. 네. 그 의료의 불모지라는 것은 뭐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챙겨야 되는 어떤 뭐 의료 물품이라든지 같이 함께해야 되는 의료진들도 뭐 한둘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 함께하는 의료봉사 구성원들은 어떻게 이렇게 또 꾸려지게 되는 거고 사실 오로지 봉사를 위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사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사실 쉽게 이해는 안 가는 부분들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어떤 꾸려지는 그런 과정들도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해요.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발전의 과정이 좀 있었는데 처음에는 네. 이제 아내와 저 그리고 이제 그 저한테 배우고자 하는 네. 그 말라가시 그 의사 네네. 한 명 뭐 이렇게 그 소규모로 이렇게 팀을 하고 이제 저희 네네. 가족 단위로 이렇게 의료 그렇군요. 팀을 꾸리고 이렇게 했다가 네네. 점차로 이제 그 저희가 이렇게 페이를 주면서 그 직원을 뽑아서 이제 우리 사무 직원을 뽑고 네. 팀을 꾸리고 네네. 이제 간호사도 뽑고 이렇게 의사도 고용하고 해서 이제 그 팀을 꾸려서 만들어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갈 때마다 또 자원봉사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이렇게 더해서 네. 보통 한 20명 정도가 한 번에 갑니다. 한 팀으로 구성이 네. 되는군요. 그리고 20명 정도가. 갈 네. 때는 그 오지에는 호텔도 없고 예. 그 뭐 이렇게 잠잘 데도 없고 뭐 화장실 뭐 이런 거 없기 때문에 보통 가면 캠프장을 다 차리고 네. 먹을 거 이런 건 다 싸가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이제 가기 네. 때문에 보통 한 번 갈 때 2,500가지 정도를 싸가지고 그래요. 차에 그냥 바리바리 싸서 갑니다. 한 번 가게 되면 20명이 한 어느 정도 기간에 머무릅니까? 이게 이제 가는데 2, 3일 걸리고요. 예. 오는데 2, 3일 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머무르기 때문에 한 네. 10일에서 2주 정도를 아, 그래요. 길에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아, 그럼 오지로 갔다가 다시 본부로 왔다가 네. 다시 물품 챙기고 또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또 오지로 갔다가 그리고 그런 가는 곳에 이제 깨끗한 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 그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소독해 가지고 그렇군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소독한 것들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끓여서 쓰거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물품이 떨어지면 이제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서 환자가 너무 많이 오면 네. 할 수 없이 거기서 일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약도 떨어지면 이제 중단할 수밖에 없고 그 환자들이 있는데 돌아오는 또 마음도 좋진 않았겠어요. 대부분은 네. 한 30, 40%
환자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아이고. 일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가족들도 같이 간다고 하고 또 동료들도 많이 간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가지 않는 주변 사람들은 좀 걱정도 많이 하셨겠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시고. 아이, 그 의사인데 뭐라 그렇게 고생해서 거기까지 가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죠. 지금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네. 지금 제가 어머니가 80대 중반이시고 제가 50대 네. 중반이 됐는데 전주 사신 어머니. 네, 그 50대 중반인 제가 아직도 이렇게 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니까 네네. 언제 안정된 생활을 하느냐고 걱정을 하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자녀분들도 지금 계신 거잖아요? 네, 네. 그 자녀분들도 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건가요? 아이들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잘 자랐고요. 네. 네. 대학 가면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또 대학 다니다가 그래요. 큰 애는 지금 전남대 치대 다니고 있고 네네. 딸애는 또 대학 졸업하고 지금 또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고 막내는 또 미국에서 대학원 다니고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함께 생활하던 중에 네. 그런 아프리카에서 좀 횡행하는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자녀분들이? 그 이제 있죠. 아이들도 아프기도 하고 네. 한 번은 막내가 이제 말라리아에 한번 걸렸거든요. 아이고,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아이를 간호하면서 네. 처음에는 저도 이제 말라리아에 걸렸네 하는데 애가 이제 밤새 토하고 어허. 그 약을 주는데 토하면서 약을 못 먹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약의 부작용이 어떻게 날까 이런 게 걱정이 되니까 예. 제가 약을 주고 그 약의 2배 도수를 제가 먹고 네. 주사를 주고 그 2배 도수를 제가 맞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작용이 뭔지를 제가 좀 느껴보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간호를 했죠. 그런데 그래요. 이제 얘가 그러니까 약 먹고 막 그 변기에 토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말라가시 의사들이 열이 조금 나면 검사도 안 하고 말라리아 약 처방했던 그거를 떠올리면서 네네. 아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냥 일단 처방하는 게 맞구나. 그렇구나. 좀 빠르게 처방하는 게 네. 더 환자한테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뭐가 나을 됐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네. 원래 부모들은 참 자녀들이 아프면 마음이 굉장히 미어지잖아요. 네. 그 자녀가 그렇게 아픈 모습을 봤을 때 괜히 가져가고 같이 왔나? 돌려보낼까? 돌아가야 될까? 이런 마음도 조금은 없었습니까? 정말 미안했죠. 만약에 얘가 이러다가 회복 못 되면 어떻게 하나 막 걱정 많이 했죠. 그때 또 아내는 딸애가 케냐로 학교를 가서 집에 없었어요. 저 혼자 막내를 보고 있었는데 아내는 그 소식을 케냐에서 듣고 이제 막 울면서 이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네. 네. 사실은 케냐에 있는 학교를 말라리아 프리존에 지은 이유도 예. 선교사 자녀들이 워낙 말라리아로 많이 죽으니까 그래요? 말라리아 프리존에 학교를 지어놓고 예. 거기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보호하면서 네네. 너희들이 마음껏 선교해라. 우리가 애들 봐줄게. 그런 의미로 지은 학교예요. 네. 네. 말라리아가 그렇게 무서운 병이군요. 네, 지금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네. 말라리아로 정말 사망하는 인구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도 마다가스카르 사망 1위가 말라리아입니다. 그렇구나. 2006년부터 지금까지 선교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2005년에 갔습니다. 5년부터 하고 계신데 그 사이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엄습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어떤 선교 활동은 상당히 모습이 달랐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마다가스카르 정부는 이제 의료 인프라가 없으니까 모든 것을 다 셧다운 시켰습니다. 정말 택시도 못 다니게 하고요. 시내버스도 다 스탑 시켜가지고 완전 봉쇄했군요. 출퇴근을 못하게 막아버렸거든요. 경제 활동도 그럼 완전히 무너진 그러니까 겁니까? 완전히 이렇게 막아버렸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저희는 차를 타고 마을과 마을 다니면서 이동 진료를 했었는데 당연히 그런 건 못하게 됐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었던 일을 이제 고민하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도 저희가 이제 또 많은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네네네네. 일단은 마다가스카르가 인구가 2,700만 명인데 네네. 그 당시에 마다가스카르의 PCR 기계가 예. 한 대도 없었어요. 네. 검사할 수 있는 기가 한 대도 없었던 네, 거예요? 그 파스테르 인스티튜트 프랑스에서 세운 거기에만 있었고 예. 마다가스카르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검사소가 하나도 PCR 기계가 없기 때문에 예. 정부가 방역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을 하도록 이제 우리 대사님하고 이제 보사부 장관을 만나서 예. 요청해라. 근데 그 당시가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다음으로 환자 많을 때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해라 해서 이제 공문을 만들어서 요청하고 도울 근거를 마련해서 네네. 이제 백방 노력을 했죠. 음. 그래서 이제 모금도 하고 해서 마다가스카르 최초로 예. 국립 안타나리보 대학하고 거기에 그 몇 년 전에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지어놓은 네네. 건물이 있어요. 그래요. 그 건물에 아무 기기도 없었는데 그 예. 건물에 이 PCR 기계를 비롯해서 검사 기기를 채워서 네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처럼 질병관리 검사소를 만들어 줬어요. 그게 마침 마다가스카르 독립 60주년을 기념해서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사님 모시고 대한민국 덕분에 마다가스카르가 검사 독립을 하게 됐다. 이렇게 감사를 표할 정도로 네네. 의미 있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거기에 그 여러 가지 병원 짓는 일이라든지 뭐 의료 기기를 이렇게 돕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구급차 네네. 거기 이제 환자들이 막 발생하니까 그 환자들을 이송할 수 있는 구급차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네네. 마침 또 우리 그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통해서 예, 예. 구급차 10대를 지원해서 그렇군요. 그 우리 지금 여기 돌아다니는 구급차 있잖아요. 예, 예. 그게 그냥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홍보를 많이 해줬죠. 태극기가 그렇구나. 달려있는 구급차가 네네. 많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많이 네.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활동을 많이 했고요. 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저희가 이제 그 이동 진료를 못 하면서 네네. 앞으로 그러면 사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에는 직접 제가 가서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했지만 네네. 앞으로는 저와 같은 사람을 많이 만들자. 말라가시 의사들을 훈련시켜서 그렇죠. 예. 그러려면 국립의과대학에 저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거를 이제 2년 동안 협의를 했어요. 보사부와 네네. 국립의과대학과 그 네. 관계자들을 만나서 네네. 설득하고 이게 굉장히 과정이 긴데 예. 마침 아무것도 못하는 그 기간 충분한 시간 동안 네네. 협의를 충분히 해서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시간을 벌어서 이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네. 코이카에 프로포저를 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서 예. 프로포저를 쓰고 뭐 그런 기간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렇군요. 이제 우리나라 코이카에서 저의 프로포저를 받아들여서 네네.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훌륭한 좋은 기회였죠. 예, 성과들을 시간이 지금 되었습니다. 거두신 것 같아요. 전화위복이 된 거죠. 네, 맞아요. 예, 모두가 이렇게 다 그 셧다운, 사회가 셧다운되면 사람도 셧다운되는 어떤 그런 시기였는데 그거를 오히려 기회를 삼아서 또 하지 못했던 다른 것들을 되돌아보고 할 수 있는 또 기간으로 삼은 건 참으로 대단한 일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6만여 명의 그 진료를 보고 3천여 명의 수술을 하셨어요.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기억에 남겠지만 그중에 오늘 이 환자 한번 좀 소개하고 싶다. 기억에 남는 환자가 혹시 있다면 에피소드를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많은데 네. 제가 제일 기억 남는 환자는 네. 너무나 오랫동안 아팠던 환자인데 네네. 한 50살쯤 된 여자 환자예요. 방광이 2개였던 환자인데 네. 방광이
두 개였던 게 날 때부터 네네. 방광이 두 개인데 방광 하나가 어. 들어가는 그 소변이 들어가는 길은 있는데 예. 나오는 길이 없는 기형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네. 방광이 점점 커져가지고 예. 그 50년 동안 그 우리나라 정말 이렇게 수박보다도 더 큰 네. 이 배가 쌍둥이보다도 더 큰 이렇게 큰 예. 배를 50년 동안 그 무거운 배를 가지고 살았어요. 하하. 근데 그 환자가 사실은 그 저한테 1년 전에 네네. 저희가 그 진료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마지막 날 왔어요. 네네. 우리가 진료 막 이제 철수하려고 짐 싸는데 와가지고 수술해 달라고. 그래서 너무 늦게 와서 다음 해에 우리가 또 올 테니까 네네. 다음에 오면 수술해 줄게. 그렇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상태가 너무 나빠서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뭐 돌아가시면 수술 못 해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제가 수첩에다가 네네. 다음에 오면 수술해 주겠다고 적어드렸거든요. 네네. 그리고 다음에 갔어요. 네네. 그분이 제일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살아 계셨구나. 다행히도. 예. 그런데 그분을 보는데 제가 수술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마르고 이게 수술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리고 다른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 수술하는 시간이면 다른 환자 서너 명 더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서너 명 더 하는 게 낫지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수술을 했어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난소 종양이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방광이라는 걸 알고 제가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50년 동안 이 질병을 갖고 고통을 당했을 생각을 하면 이거 한 3시간, 4시간 수술 시간 걸렸거든요. 네네. 그 시간 동안 수술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를 네네. 50년 동안 이 사람이 이 고통을 갖고 알았을 생각을 하니까 하하.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 이 사람 곁에 의사가 있었으면 예. 50년 동안 이 고통 안 당했을 텐데 그 생각이 너무 가슴 아파서 아이고. 예. 그 환자가 이런 환자는 다시는 없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고. 참 많은 그 환자들에 대한 에피소드, 뭐 오늘 시간은 다 담을 수가 없겠지만 그런 환자들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좀 참 고생을 했을까, 얼마나 참 마음이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타국 그것도 또 오지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요, 그 고향이 좀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고향이 많이 떠오르는데 네네. 우리 고향에서 많은 격려를 또 해주세요. 물품도 주기도 하고 격려도 하기도 하고. 이번 특별히 코로나 때도 네. 우리 그 동암고등학교 우리 선배님들이 네네. 이렇게 특별히 마스크도 기증해 주시고 우리 네네. 동기들과 함께 예. 그 기증해 주시고 특별히 그 우리 선배님 중에 치과 선생님은 네네. 마다가스카르 직접 오셔서 치과 선생님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네. 거기에 학회가 없는데 예. 학회를 만들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오. 학회를 조직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 네. 학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고 예. 또 그분들이 또 그 우리 선생님께서 비용도 다 내서 네네. 연수를 시켜 주셔서 그렇군요. 그 아주 또 학문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네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고 네네.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은 또 격려차 오셔서 또 격려도 해주시고 네. 가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가시고 네. 그래서 네.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예. 생각하고 계시는 네, 거죠? 예. 이제 끝으로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제 어떻게 또 인생을 또 살아갈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그 이야기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대학 국립의과대학하고 네네. 그 통합진료의 교육과정 개발 사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네네.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거기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 거고요. 네네. 점차로 마다가스카르에 119개 지역병원이 있거든요. 네네. 그 지역병원에 그 훈련한
의료인들을 배치해서 이 의료인들이 잘 진료하는지 잘 성장해 가는지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일을 해야 되겠고 네. 또 하고 싶은 일은 거기에 이제 의료 수준이 네. 아무래도 아직 굉장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이나 보건대학이나 치과대학이나 이런 데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그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최선을 다해서 돕는 역할을 할 거고요. 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계획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다가스카르의 의료 선교 센터라는 것을 건립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잘 이루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한국의 의료인들과 교수님들 네. 또 다른 나라의 선진국의 의료인들과 교수님들이 마다가스카르에 와서 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편의를 봐주는 플랫폼을 좀 만드는 일을 네.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세상을 이렇게 따뜻하게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인생도 있구나라는 정말 좀 뭐랄까요? 좀 강한 충격을 좀 받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나도 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진지하게 좀 고민해보는 그런 또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서 오늘의 이야기가 참으로 저에게는 참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해주시고 또 격려와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저 또한 또 그렇게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